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FOMC 앞두고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죠. FOMC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극적인 요소로 시장을 올릴 만한 포인트가 나오진 않더라도 시장을 억누를 만한 강한 악재 또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조금 실망스러워서 실망 매울이 나온다 하더라도 증시의 대기 자금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좀 긍정의 포인트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조금 기대 갖고 시장 봐도 될까요? 오늘 시장 흐름은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 이슈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보상 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각종 활동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포스트 코로나 색채가 짙어지는 증시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이에 포함이 되는지 그와 관련한 이슈들 들여다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살펴보죠. 박앵커의 퇴근 전 출발합니다. FOMC 앞두고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불은 유지해주고 있네요. 3060선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FOMC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혹은 채권 수익률 관리 카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또 짙은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낮다라는 심리가 유효합니다. 지금은 0.7% 정도 올라주는 모습으로 3066포인트 상승하는 종목 수가 확연히 조금 더 많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요즘 코스피의 방향과 외국인 수급의 상관계수가 올라갑니다. 0.85까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은 즉슨 외국인의 향방에 따라 지수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그들이 사는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오늘장 외국인은 일단 300억 정도 매도로 대응 중인데 오전장 강했던 매도 규모 대비해선 시간이 갈수록 매도 규모가 줄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오늘 매수해주고 있네요. 2,500억 정도 사주면서 연기금도 매수에 가담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매수하다가 외국인이 매도 강도 줄이자마자 매수 강도를 줄이면서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둔 상황 2,0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파는 쪽을 들여다보니 화학 섹터예요. 오늘 배터리 쪽에 관련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들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쪽은 어제 냅다 팔았던 IT 쪽이었습니다. 그쪽으로는 또 이들 수급이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서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는 2.5% 상승, 삼성전자도 1%대 이상입니다. LG화학이 오늘 7%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죠. 4거래일 내내 올라오면서 이제 100만 원 넘어가려나 하는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또 악재가 전달이 되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배터리,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전반에 악재가 되는 이슈가 등장을 했죠. 폭스바겐 충격입니다. 하루 종일 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폭스바겐 측에서 2030년까지 우리의 전기차 80%를 각형 배터리로 탑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왜 악재인가? 지금 LG와 SK 측에서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폭스바겐형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충격은 조금 있겠으나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주가 움직임은 단기적이든 뭐든 오늘장에서는 조금 크게 충격을 받고 있죠. 보실까요? LG화학이 앞서 보신 대로 7%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7.8% 하락한 89만 원권, 최근에 올라오고 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흐름입니다. LG화학뿐만이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마찬가지인데요. SK이노베이션도 6%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20만 원권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 SDI도 볼까요? 삼성, SDI는 사실 어찌 보면 수혜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하락입니다. 다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죠. 1%대 하락으로 67만 7천 원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 특징주 이슈들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좀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죠. 모처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요. 22일부터 해서 한국전력 2분기 요금을 올릴 수 있다. 3% 내에서. 그렇다면 7년 4개월 만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장 상승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6% 이상의 상승, 24,750원. 과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슈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전력 들여다봤고요. 자, 이제 코스닥 흐름 볼까요? 코스닥의 특징주가 먼저 등장을 했네요. 자, 골프존은 5% 이상의 상승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닥 내에서 상승 특징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해외여행에 가서 해외 골프를 치는 대신에 골프존으로 많이 가고 생각보다 다수의 인물이 아니라 지인들 위주로 조금 모여서 골프존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늘장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76,300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골프존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장 강하게 올라갑니다. 1.5% 상승. 4거래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전약 후강의 움직임 오늘 나타내네요. 2월 24일 이후 놓쳤던 940선도 오늘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고요. 컨텐츠나 혹은 엔터주, 화장품주,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다양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보복 소비, 요즘 정말 많이들 들으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과거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각종 질병 악재가 있을 때마다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강한 소비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증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이 보복 소비에 엮여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죠. 넘겨봅니다. 박앵커의 사진이죠. 바로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여행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쁜 원피스도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분명히 일찍 일어나서 공항에 갔고 면세점도 들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여행 가기 전에 쇼핑하고 여행 가고 해외여행에서 마스크 안 쓰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싶고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데 그러한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가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일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해외여행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순위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이었습니다. 여행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들 여행 가고 싶다. 이 욕구를 안고 있는 거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주, 항공주 이런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보복 소비로 여행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건 월드뱅크의 조사에도 나타나는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사실 여행에 대한 세계 해외 여행객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뱅크 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결국 코로나만 회복된다면 세계 해외 여행객 추이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건데 여행주의 특성상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행주가 가진 그 특성이 뭘까요? 악재가 있고 나면 여행주는 정말 강하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악재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수요는 이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한번 과거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사스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70% 빠졌는데 그 뒤에 3년 동안 주가가 1,700% 이상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신종플루, 금융위기로 82% 급락했다가 그 다음 1년 반 동안 300% 이상 올라갑니다. 메르스 발생했고 유럽 테러 때도 67%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100%.
그만큼 여행주는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는데 이후에 회복하는 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최소 1년, 최대 5년 정도 회복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여행주 보복 소비로 인해서 나중에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쉬고 있었던 여행주들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좀 씁쓸한 소식인데 중소형 여행사들이 줄줄이 폐업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살아남는 업체들만 살아남게 되고 업계가 재편되죠. 그리고 살아남은 업체들도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자회사도 줄이고 사업구조 재편하고 인력을 감소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한다라는 거죠. 결국 살아남은 업체들은 상당히 클린해져서 효율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 결국 여행사 앞으로 매력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증권사 곳곳에서 목표가 내놓고 있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요. 점검을 해볼까요?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79,000원, 29,000원 각각 잡았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반영은 2022년 이걸 감안한다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 여행주 얘기한 거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넘겨볼까요?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하죠. CNBC 보도에서 팬데믹 선포 직후보다 많은 134만 명 여행객 심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여행객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면 여행객이 늘어났을 경우 어떤 섹터들이 또 기대를 안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항공주 오늘 줄줄이 올라가죠. 카지노 최근에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화장품 역시나 중국 여행객 늘어난다면 그들의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가 안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또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들이 쓰는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여행 대신할 수 있는 거? 여행 안 가니까 돈 아꼈어. 옷 사자. 이런 심리도 작용하겠죠. 오늘 섬유 의복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집에만 있으니 내 집 맨날 그게 그건 것 같아. 답답해. 고치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여행 갈 돈 아꼈는데 이참에 차나 바꾸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겠죠. 관련한 종목들을 모두 보복 심리, 혹은 보상 심리 이렇게 엮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바로 증권가에서는 보복 음주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 음식점에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많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코로나19 이전 평균 일매출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올해 들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의도, 강남역, 홍대 등에서요. 그래서 조금씩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결국 주류 업체들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류 업체하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이 되겠죠. 코로나로 주류 판매 비율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업소용과 가조용의 비율을 봤을 때 6대4에서 3대7로 바뀌었대요. 그만큼 집에서 홈술 혹은 혼술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이런 업소용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판촉비가 많이 줄었고 이들 업체 역시나 실적 수익성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잡는지. NH투자에서 하이트진로 5만 원, 롯데칠성은 15만 원 정도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상 심리, 보복 소비로 인해서 관심도를 받고 거기에서 엮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살만한 게 있을까? 조금 올라간 것도 많은데 고민이 돼서 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보복 소비 관련해서 보고 있는 섹터 있으세요? 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님, 저는 임플란트 업체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주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긴 했었는데 그죠? 임플란트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 보복 치료로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는 좋지만 그중에서도 레이,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켜보죠. 여러분은 보복 소비 어느 쪽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